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가치투자의 쩐시황 오신 걸 정말 환영드리고요.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Hello everyone 이라고 또 요즘 네이티브 발음으로 전혀 네이티브 같지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가치투자 한국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한 주 좀 지내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뭐 이렇게 뭐가 팍팍 들어가는 건 없는데 뭔가 막 살아 움직여요. 종목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 시장이 온 것 같아서 작년의 변화를 그대로 안고 좀 이제 좀 한번 쳐봐도 될까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바로 연결해서 작년의 억울함, 소름을 좀 뭔가 바꿔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지수 뭐 그렇게 팍팍 안 올라가도 됩니다. 좀 해볼 만한 장이 된 것 같아서 좀 챙길 거 챙기고 또 한번 붙어보고 그래도 될 것 같은 장 잘 이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 잠깐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 뭔가 아직 녹화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얘기 드릴 게 지금 없어요. 혹시나 아바타가 열심히 또 채팅해서 얘기를 드리겠죠. 국내 시장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뭔가 막혀 있어요. 2530 쉽게 돌파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고 뭐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장들 있죠. 뭔가 쉽게 변화가 들어오지 않지만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또 지지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지금 쉽게 막 밀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기다리느니 종목들을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게 지금 나온 게 지금 현상이겠죠. 종목들 좀 움직이는 것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긴 연휴 저희가 보니까 한 27일부터인가요? 근데 또 이제 연휴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둔 한 주 그러면은 이때 좀 제가 마음이 좀 바빠지겠죠. 근데 그때 한 주 중반 이후 그러니까 주 후반쯤 되게 되면은 그래도 긴 연휴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관리할 건 필요하겠죠. 뭐 그때쯤 돼서 제 전시황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전시황은 안 쉽니다. 토요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 후반대에서는 긴 연휴를 앞두고 조금 좀 관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해볼 건 해보고 그러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약간 좀 그래 미리 한번 좀 쳐봐야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나올 거고 게다가 또 하나 첫 번째는 그럴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이제 취임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한 21일인가 또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 20일인가 21일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그 앞두고 그때 분위기는 그러면 트럼프 날 당선되고 취임식 하고 바로 프롬 파티 아니죠. 취임 파티 땡스급 장까지 있대요. 각종 춤도 추실 분 추실 거고 그리고 하루 일정하면서 그때 추실 분들 추세요. 나는 행정명령에 사인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뭘 팍 하고 사인하고 오겠죠. 그래서 행정명령 뭐가 사인되는지 요거 관련된 쪽에서 테마가 또 만들어지겠죠. 아직 구체적인 거는 그때 가봐서 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테마 뭐가 강화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또 하루 이틀짜리 더 연결될지 그 분위기 보시면서 그것도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쪽에서 다음 주 보는데 근데 아마 어떤 섹터는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또 세 번째 그거죠. 지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좀 오버했던 매크로 지표들이 쫙 갔던 거 이제 달러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또 금리나 이런 것들이 그때 기점으로 인해서 항상 그랬대요. 지금까지 거의 다 그 전까지는 트럼프 1, 2때도 그렇고 뭔가 금리가 변해서 그렇게 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거 없으면은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됐겠죠. 금리는 달러는 조금 이제 상대 통화들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쳐도 금리는 저희 기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 한 4.5 여기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때부터 종목들의 변화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변화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도 당연히 변화가 올 거고 한국에는 혹시나 워낙 환율이 1,450원 정확하게는 44원 45원쯤 될 겁니다. 1,445원일 텐데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안정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풀 살짝 좀 이제 누그러진 마음이 보여지면서 게다가 또 어떤 정치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한 단계 레벨 다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다음 주는 시장이 원하던 바대로 가는지, 그러면 여기가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레벨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음 저항대가 한 2560선 정도쯤 나오고 좀 들어오면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대형주도 좀 고개 들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늘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좀 시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시도는 들어가는데 안착해서 뭔가 툭 들어오는지, 아니면 자 이제 섹터와 종목적으로 더 바쁠지, 그렇게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변화가 코스닥이겠죠. 코스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도 약한 720선 요 정도쯤에서 약간 삼각 수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수렴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툭 들어가서 760선, 예, 요 정도쯤까지 가서 이제 나 좀 돌아갈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격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 이격 부담을 툭 들어와서 거기서 막 시도하다가 이격 부담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를 하시되 그것까지 한번은 쭉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예, 작년에 그렇게 괴롭히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저 좀 같이 삽시다. 예? 예. 같이, 아유, 그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 형님들한테 같이 살게 좀 도와주세요. 예, 같이 먹을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로 한번 다음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주 강했던 섹터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뭐가 그렇게 강했는데 하면서 보시면서 그거 가지고 이거 섹터 좀 점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했던 섹터는 누가 뭐래도 한 5일 전 대비해서 가장 강했던 섹터는 전선, 전력설비, 전력기기 이쪽들. 야, 이쪽은 그냥 올타임 하이인데 여전히 강해요. 아주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들 보니까 나는 LS 관련된 쪽들 다 나한테 와. LS 쪽 계열들이 무지 셌습니다. 그래서 LS가 그렇게 무거웠던 흐름인데 몇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게 있었죠. 예, 첫 번째로 LS 쪽에서 LS 일렉 한때는 제일 못 가고 쳐졌던 종목이긴 한데 좀 변화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쪽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아마 처음에는 1, 2천억대, 그 다음 연도부터는 2, 3천억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수년짜리 계약을 했었다. 한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거죠. 이거 자세히 보게 되면 뭐냐면은 그냥 변압기가 아니라 변압기 쪽보다 배전반입니다. 배전반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력 계통을 볼게요. 예, 송전 배전이 있고 그 중에서 중간에서 전력기 변압을 시켜주고 하는 관점 쪽인데 배전 쪽은 솔직히 그렇게 쇼티지가 안 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력기기 쪽이 좀 더 강했었죠. 근데 이쪽마저도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 것 좀 해줘라 라고 하게 되면 배전반마저도 수요가 그렇게 높은가?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지금 수요들이 다 같이 전력기기부터 여전히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요즘 제가 준비도 못했지만 PPI, 많이 보던 전력기기 쪽의 PPI는 한때 이렇게 쭉 올라가던 게 정점을 약간 보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다시 딱 턴하기 시작합니다. PPI도 여전히 쇼티지를 반영하면서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처음으로 전력기기 쪽이 강했던 게 첫 번째가 미국 쪽에서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한다, 교체 투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먼저 시작되면서 쭉 움직인 거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도 여전히 필요해. TSMC 실적 발표하면서 보여줬던 거는 우리 계속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막 크고 있으니까 여전히 작년에 AI 쪽들이 3배 성장했고 올해도 2배 성장할 거고, 이런 식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AI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다라는 쪽들이 지금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세 번째는 LA 산불이 났네요. 산불이 나서 지금 복구하는 과정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연결이 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쪽들은 계속 관심이 높다는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네 번째로 하나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정신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정신 없다고 그러죠. 예, 이쁘게 딱 세팅해서 한 거보다 머리는 아이디어 막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예,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중국 견제 이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견제 쪽도 얘기는 모든 산업을 다 견제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변압기 쪽도 일단은 배제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모습들인데, 그중에 또 하나 플러스가 전선, 전력선 쪽들도 중국 쪽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좀 세부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쪽에서 메타가 자꾸 한국 쪽 찾고 있는 거죠. 네, 그것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선 전력 케이블 쪽에서 아이고 우리 감사하게도 또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걸 찾는다 라는 쪽들도, 왜냐면 정부가 당연히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 연락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와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몰아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섹터들 흐름 보게 되면 그래요. 전력설비 쪽에서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은 뭐 오늘 쫙 떴지만 호재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강했던 게 뭡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이거는 조금 좀 그래요. 묵직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좋다 보니까 아유 지금이라도 사? 예, 차트 괜찮은 것 같은데 분출 남았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좀 연결을 해가면서 차라리 보고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디 한번 좀 출렁여봐라. 내가 바로 사지. 라고 하는 어떤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정한 그러니까 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 남기고 그 다음에 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HD 현대일렉트릭이 다음 주 23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마 지금 가장 실적 발표 쪽에서 전력기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 환율이고 환율은 생각보다 환율 효과 나올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두 번째 쭉 하고 지금은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컨테이너선 운임,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영업이익 생각보다 더 나올 것 같고 게다가 수주 잔고까지 합쳐서 그 수주 받았던 것들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4분기는 그래도 기업들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비용들이 떤다 라는 쪽들에서 약간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잘했으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 좀 줄게요.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요런 거가 덜 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회성 말고 그래도 나머지들은 괜찮았다 그러면 아마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적 발표 때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것들 체크를 하시고 또 하나 염두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자 경고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이거 투자 경고 요게 좀 풀려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투자 경고 풀리면서 이것도 아마 다음 주에 풀릴 겁니다. 예, 풀리면서 실적 좋은 거 가지고 반영하면서 쭉 들어오는지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랑 좀 기관 쪽에서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관련된 종목에서 저희가 매매 많이 했던 것들 몇 가지 찾아보게 되면은 예, 산일전기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산일전기가 좀 약해요. 좀 딱 붙이다 보니까 약합니다. 예, 다음 주 2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좀 휴일이다 보니까 그때 보호예수 해제가 나옵니다. 보호예수 해제 요게 나온 거 가지고 물량을 얼만큼 또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할지 그걸 잘 모르는 게 되죠. 앞두고 주가 먼저 강하다 보니까 소화하게 되면 그거면 출렁임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한번 이상 없다 크게 나온 거 없는데 그럼 그때 다시 가겠죠. 그런 쪽에 기대감이 우려감들이 좀 나오는 거였겠죠.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진저기도 증자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설비 투자 완료했고 그 과정 쪽에서 나왔던 게 우리 사주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거 풀리는 거 뭐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쪽은 밀리면 사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막 쫓아붙었다가 혹시나 출렁임이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좀 보시면서 오늘 전력 설비 쪽들은 원자력까지 강하다 보니까 다 같이 동반적으로 강했어요. 아 이런 것도 같이 있구나 한쪽에서 지금 LS 계열들은 그 묵직했던 LS까지도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으면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말고 좀 주춤했었을 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좋을 때 말고 항상 좋을 때는 다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 거겠죠. 그거 말고 약간 또 그 얘기 안 나오게 되면 좀 약간 공백 상태 쪽에서 그 나왔을 때 그런 때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 쪽에서 여전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약간 좀 관리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쪽은 막판에 보니까 요즘 오늘은 또 한신기계 셌네요. 한신기계 쭉 셌고 근데 딱 저항대 부분은 다 밀렸어요. 그리고 우지덴텍 이런 것들도 가다 보면은 저항대 쪽으로 갔다가도 살짝 음봉이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음봉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원자력 쪽에서 아마 미국에서 SMR 가지고 이제 우리 새롭게 기존의 세력들과 아니 원래 우리가 원조인데 원조 맛집인데 다 원조라고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 원조 강국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배 아프죠. 안 되겠다. 이거 찾아와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경수로 모델 말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우리 드라이브 걸 테니까 니네 우리 이쪽 다시 세팅할 거야. 어딜 쫓아와.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세팅을 하는데 그러면 전통적인 강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일본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다려 일본 쪽들의 밸류체인들 그리고 한국도 잘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맹 중심으로 SMR을 다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프랑스가 동맹이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 좀 새롭게 세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편입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랑 화해해. 우리가 할 테니까 큰일을 하는데 거기다 니네가 돌 받고 있으면 되겠어? 돌 치워! 이러다 보니까 그 반강제로 떠밀면서 지금 화해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요게 핵심이 되면서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계속 관심이 높겠죠. 단 한국 경우에는 야당이 자꾸 탈원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요거만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아마 미국이 뒤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크게 이상만 없게 되면은 여전히 이쪽은 같이 한 뭉텅이가 돼서 갈 수 있는 변화가 됐다.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은 높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자력은 호재 나왔을 때 막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호재 나왔을 때는 당일 중에 뭐 한 거 뭐고 빼고 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 묵직해졌을 때 추세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런 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강했던 거, 보니까 조선 쪽보다 조선 기자재가 더 셉니다. 이런 현상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가치 투자하는 영상에서 조선도 지금까지 좋았지만 조선 기자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엔진 얘기 막 드렸고 부품 얘기 막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한번 있을 겁니다. 다시 보기 클릭하실 수 있게 달아드릴까요? 그러지 마시고 보시게 되면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조선 기자재 쪽에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한쪽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번 주 보다 보니까 건설 기계도 좀 셌나요? 전쟁 건설 로봇들 좀 셌고 뭐 나오는데 이쪽도 강한데 워낙 이것도 올타임 하이고 이제 LA 산불까지 있다 보니까 복구하겠다라는 쪽에서 북미 쪽에 레퍼런스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근데 진성 TC가 캐터필러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쫓아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관심 있게 보고 자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종목들 뭐 풍력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그 정도로 보면서 셌었던 섹터가 이렇게 약간 전선 전력 설비, 원자력 그리고 또 조선 기자재 약간 좀 느낌이 그런 거 듣지 않으세요? 뭔가 미국이 이제 리쇼어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가면서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재의 모습들 요게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뭔가 느낌을 좀 캐치를 하게 되면 묵직한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그때 맞게 바뀌는 이런 산업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쪽에서 좀 묵직하지만 변화가 들어오는 묵직하지만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들어온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변화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섹터 어른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또 가치 투자의 꽃이죠. 가치 투자의 꽃은 주간 수급 분석 이걸 통해서 뭐 먹을 거 없나 좀 특징적인 거 없나 보는 거 중요한 코너죠.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월 세 번째 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뭘 샀는지 한번 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뭐 샀냐? 아이고 하이닉스 압도적이네요. 네이버 산 거보다 10배 가까이 많아요.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살까요? 하이닉스의 원조 맛집이 이런 거 했지 그랬지 않았는 채널입니다. 그냥 그랬고 그리고 연말부터도 반도체 다시 봐야 된다. 단 하이닉스 HBM 이쪽으로 다시 봐야 된다. 그냥 가겠습니다. 역시 20만원대 안착했습니다. 잘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하이닉스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 삼성중공업 했지 그렇지 않합니다. 넘어갑니다. 한화엔진, 한화오션, 한화그룹들 많이 사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격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들 보니까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정도까지 다 익숙하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즉 조선 쪽들의 종목들이 많이 엔진이다 보니까 기자재까지 들어갔는데 덜 간 기자재들 많습니다. 아직까지 기자재 쪽들 관심 가지고 지금 계속 또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고 반도체 집중적으로 샀고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한미반도체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들어왔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방산 쪽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과 방산 결합된 거 현대로템 사고 있고 역시나 관심이 높구나 라는 쪽이고 의외로 자동차가 인기가 없네요. 근데 모비스 하나 정도 들어올 정도고 그런 정도고 크래프톤 자리 안 나쁩니다. 크래프톤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만 들어왔다간 다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외국인들 관심 높다라는 쪽에서 배그의 인기가 식었느냐 근데 배그 피크아웃이냐
나오는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중점적으로는 여기에 무게가 실렸다. 계속 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닥에서는 뭘 샀을까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샀던 코스닥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삼천왕제약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별로 안 좋아도 쫓아갈 건 쫓아가 봐야 되겠죠. 예. 마음은 안동해도 시세를 보면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삼천왕제약, 리가켄바이오, 예. 바이오 쪽들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상위 쪽에 있어서 뭔가 성과 나올 만한 바이오를 샀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것들 들여다 보니까 개수로는 바이오 떡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로봇 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MSCI 플레이인가요? 예, 아무튼 확대는 안 되고 레인보우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 쪽에서 로봇 쪽도 누누이 말씀드리면 로봇 이래도 테마인가요? 예, 테마 아닙니다. 테마 쪽에서 뭔가 해서 같이 막 붙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근데 저런 쪽에 관심 없어. 하지 마세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근데 미리 세팅해서 뭐 좀 가져간 종목들은 요건 좀 가봐야지 여전히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하고 거기다가 동성 화인텍, 성광밴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전통적인 종목들 계속 플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어제 815에서 TSMC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냐? 예, 유리기판. 그냥 피롭틱스 들어오고 SKC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실리콘 투 파마 리서치 한국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관심 많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매매가 들어오네요. 그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이런 쪽에서 또 들어오고 있는데 솔리드는 약간 이게 오픈랜 관련된 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고 이게 양자암호 쪽이면 아직 모르겠고 이런 쪽에서 일단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들어왔죠. 여전히 HFR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쭉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온 것들에 대한 변화, 통신장비 쪽도 확산이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대조전자재료. 네. 그냥 거기까지 고생시키다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들어오겠죠. 네. 대주전자재료 큰 주전자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이오 쪽 종목들이 많고 그 밖에 약간 로봇 쪽 들어와 있고 뭐 기자재 쪽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LNG 기반에 들어와 있는 또 피팅 밸브 쪽들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과 LNG 기반의 종목들은 이렇게 들어온다. 관심이 되게 여전히 높다는 쪽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연기금 쪽에서는 뭘 샀는지 코스피 쪽에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사고 있고요. 삼바, 네이버 거의 뭐 총 3위 종목들을 사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밖에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 들어오는 것 같고 얘다가 LG에너지솔루션,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쭉 들어왔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랑 SK스퀘어는 한 몸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묵직하게 사네요. 그리고 해운 쪽에 HMM 이런 쪽으로 조선 해운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 보셨던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의 종목들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금은 그냥 시총 3위 종목들에서 내 역할을 좀 했네. 거의 보니까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산 것들이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에스코프로 BM을 좀 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무게를 실리는데 대주전자로 들어오네요.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2000년 쪽에서는 2개 들어오고 있고 SM 지금 특이하게 디어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이쪽들을 엔터 쪽을 좀 플레이하는데 찍어서 샀네요. 그런 쪽이 눈에 띄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지난주에 언급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간 2차전지 쪽의 플레이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OLED 소재 플러스 2차전지 쪽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엠노 들어오네요. 예, 참 묵직하긴 한데 이것도 자리 들어오게 되면 한번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 밖에 실리콘도 또 같이 플레이가 들어왔죠. 이쪽들이 보여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요거 좀 감속기가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브랜드는 알려진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보티즈는 눈여겨봐야 되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한번 한번 흐름들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쪽에서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오테크닉스 들어오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리노버,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들어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분할이 들어오네요. 지금 인적 분할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투자 지주사랑 분할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쪽에서 분할이 들어온다. 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D&D 파마텍 이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하는 쪽에서 요즘은 경구용 쪽이 좀 더 부각을 받네요. 이게 좀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 여기서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에서 이번 주 사모펀드에서 1월 세 번째 주 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나? 역시 핫하네요. LS를 집중 매수했네요. 그런 쪽에서 이수페타시스 몸참지. 근데 이건 참 그래요. 이게 유상증자를 연기를 시켰는데 연기지 무기한 연기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몰라. 그래서 싼 종목은 이거 AI 쪽 묻었는데 싼 거다. 그러니까 훅 들어왔네요. 이렇게 바라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유한양이 계속 사고 있는데 조금만 딱 열어주면은 위쪽으로 돌파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쪽의 흐름인데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쪽인 것 같고, 한화비전,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이름이 바뀌었죠. 오늘부터, 어제부터. 그래서 한화비전으로 갑니다. 기대감이 높은 거죠. SK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열어주면 수주만 나오게 되면 바로 갈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경동나비엔 이런 거 좋죠. 이번에 LA 산불 수혜의 핵심적인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레이 나온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에너빌리티 또 금융지주 쪽에서 BNK 사고 있고, 풍산 방산 쪽인데 많이 쉬었다. 돈 가격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풍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인 것 같고, BNK JB금융지주 금융주 쪽에서 좀 중형급 쪽을 사고 있다는 거, FNF도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샀다는 얘기들 보여주시는 것 같고, 하이브 쪽 관심 많죠. 엔터 쪽에 올해는 열린다라 쪽들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정도쯤에서 종목들 들어오는데 여전히 한 300분 계속 사고 있고요. 300분 사게 되면 소스 만드는 회사, 그 회사도 관심 있는데, S&D죠.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화솔루션, 그래도 플레이가 들어왔네요. 태양광은 살아있다 쪽인데, 그리고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반응했는데 레벨업이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LS, HD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내년 다음 전력기기 쪽에서 관심이 있다 라고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섹터로 뭐가 들어온 게 없어요. 이것도 종목으로 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쪽으로 그쪽에서 섹터 쪽에서 강한 종목들이 들어왔다. 한쪽에서 몇 개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해볼 만한 종목들,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한번 매매에 응용을 해보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막 턴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고점이 아니라 여기서 막 턴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 한번 보시고, 많이 산 것들은 한번 왜 샀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핫한 좀 낮은 주식처라고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게 에코프로 BM이네요. 대두전자재료. 역시나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요거 관심이 많다는 거 한번 눈길이 가고 있고요. JYP 엔터 쪽을 또 딱 포진하기 시작하네요. 요거 관심이 있다는 거. 엔터 쪽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보여지고 있고, 원텍 에스테틱 쪽에서 들어오는데 요거 들어오고 있고, SOS를 많이 샀네요. 자율주행은 나 못 참지, 나 SOS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가 있어야 SOS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도와주세요겠죠. 여기서는요. 그렇게 나오는 라이다의 강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에스테틱 쪽 아이패밀리 SC 이거는 지금 어느 한 창구에서 계속 미는 것 같아요. 이쪽은 올해 많이 변한다. 특히 이번에 오프라인 쪽에서 변한다 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산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HPSP 오늘 확 들어오기, 어제였었죠? 금요일날 확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슈어소프트 테크 이쪽에서 자율주행 쪽에서 두 종목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토모큐브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미경보다 토모 홀로그래피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전방 산업들이. 그래서 계속 일단은 많이 올리긴 하는데 추세적으로 쭉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린 것들 내려오는 것 같고, HFR은 말해 뭐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로봇 쪽에서 로보티즈 또 관심이 있어서 좀 플레이가 들어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보로노이 의외로 좀 바이오 쪽에서는 요걸 좀 사기 시작하네요. 예, 성과 나오는지 이거 보면서 성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플레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2차 전지가 예, 종목들이 큰 게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엔터. 예. 2차 전지. 그리고 또 의외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매매가 좀 들어온 종목들이 좀 있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런 아이패밀리 SC나 이런 원텍 같은 약간 화장품 쪽에 종목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모펀드의 종목들은 좀 의외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챙기실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차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종목 플레이로 좀 바싹바싹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형주보다는 지금 코스닥 쪽의 모습들이 더 아까 보신 것처럼 낫고, 거기다가 좀 설 앞두고 나 돈 필요해 좀 쳐야 되는데 철 자금 좀 마련하자 그러면서 막 팍팍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의 변화들이 좀 더 감지가 되는 것들, 이거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고 흐름들 관심 좀 넣으시고 이런 거 한번 되겠네,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맞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주중반에 좀 매매가 좀 많아졌어요. 의외로 좀 칠 거 치고,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억울함이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내가 챙겨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예, 마음이 바빠지고 좀 끊어 먹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길게 가는 건 길게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스타일에 맞게 나는 좀 길게 끌겠어? 아니면 좀 짧게 가겠어? 다 통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난 것 같은데, 또 언제 뭐가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이걸 좀 많이 눌러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뭐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근데 그래도 좀 길게 끌어갈 것들은 분명히 좀 보이실 거예요. 추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다가 레벨업 되고 이렇게 있다가 레벨업 되고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섹터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항상 좋았던 뭐 전력기기부터 뭐 조선기자재도 많이 말씀드렸고, 반도체도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는 큰 섹터가 아니라 종목 쪽에서 소섹터 쪽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전 2차전지 쪽도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의극재 외에도 전구체 이쪽 이제 그것도 턴할 준비가 하는 것 같고, 이쪽 될 것 같고, 게다가 전고체 이쪽도 아마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쪽으로 좀 압축하면서 좀 될 만한 것들 쪽으로는 한번 훅 들어가 봤다가 시세 나오게 되면 뭐 반은 팔고 나머지 가져가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조금 좀 여유롭게 시장에 맞춰서 매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들 다시 한번 좀 챙겨가 주시고, 예, 해볼 수 있을 때니까 조금 좀 웃으면서 이번 2025년 설은 좀 다른 친지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야, 내가 쏠게. 작년에 고생했지만 나 1월달에 좀 됐어. 이렇게 소고기 먹어도 되나요? 소고기 말고 뭐 그러면 진사갈비라도 할 수 있게, 내가 쏠게 갈 수 있게 한번 좀 될 수 있는 한 주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설을 맞이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플레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네, 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면서 또 저희 가치 투자와 함께 해요. 네, 이거 감자 아닙니다. 함께 해요.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감사합니다.